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과거의 헌법재판관들 참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헌법재판관들이 존경은커녕 정말 불의의 재판관으로 낙인찍혀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과 헌재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헌재는 검찰 공소장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증인들의 진술도 참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영배 헌재소장은 그 검찰의 공소장 가지고 탄핵을 결정하려고 하니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비상계엄 할 때 말이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특정 언론사들과 또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단수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단수 그런 지시 절대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말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바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당연히 내란이 성립될 수가 없죠. 국헌문란이 국헌문란을 해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즉 국정 전반을 살피기 위한 대통령으로서 고뇌와 결단이었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어제 역설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요, 검찰 기소에 따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헌재가 추가 변론을 잡지 않고 성급하게 선고를 강행한다면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소방청을 통해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줬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검찰 고소장에서 말이죠. 이 많은 국무위원들 또 군인들 장성들이 말이죠. 똥별들이 혹시라도 연금이 박탈될까 퇴직금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나는 내란하고 관계없다 말이지. 이렇게 반박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 공소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다면서 자신에게는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에 재입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 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제안을 일절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단수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지시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전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재 역시 과거 이 전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소방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측에서 언론사 단수 지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론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돼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에
활용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언론도 문제가 많지요. 그냥 무조건 대부분 언론들은 윤석열 탄핵이 돼야 된다. 내란죄가 성립된다. 예. 그러니 이 나라 정말 언론도 문제가 많지요.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 왜곡된 보도, 가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증언이 계속될수록 비상계엄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물론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 하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면서 언급한 이른바 최상 목적지라든가 여러분 전 국정원 1차장이 홍장원이 체포명단을 작성했잖아요. 자기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쓴 글씨를 잘 못 알아봐가지고 보좌관한테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본도 아니고 사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체포해라, 우원식을 체포해라, 한동훈이를 체포해라. 이거 다 쇼입니다. 쇼.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말이죠. 파면시키려고 하는 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근 전 사령관이 있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 진술 등이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기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검찰 조사와 언론의 왜곡 보도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헌재는 증언이 아닌 왜곡된 조서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게 문영배의 작품 아니에요. 문영배. 문영배는 검찰 고소장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재는 정치를 하려 하지 말고 헌법재판관은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거야. 공정성과 정치의 중립성. 그래야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헌재는 내일입니다.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뒤 현재까지 추가 지정 기일 여부를 밝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보관이 8차까지는 발표했지만 차후 변론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무려 31명입니다. 그런데 8명을 채택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채택 보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것만 기각시켰습니까?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투표자 수를 검증해보자. 포렌식도 점검해보자. 그런데 이걸 헌재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그 내용 내막을 다 알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작전 아닙니까? 비굴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이야, 사악한 인간들. 지금 부정선거가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계속 부정선거가 와 있는데,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참, 한심해, 정말. 지금 이대로 부정선거 없다고 덮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신네들 당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훗날 당신네들 자녀들과 손자들은 삶이 고달퍼질 거라고. 전치주의로 가면 되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2030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법조계에서는요, 헌재가 다음 주 중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3월 초에
선고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 치러가지고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냐라는 거지. 예?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가가지고요.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럼 이제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트럼프 공화당 트럼프하고 원만하게 교류를 하겠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 새로운 정부요? 자,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윤곽근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 역시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해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탄핵 심판을 1분 1초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부정선거를 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가 그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란 말이죠.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당 의원과 국민의힘 비교 분석해서 퍼센테이지를 내보라고요.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는 A 후보와 B 후보가 50.5 대 49.5, 50.8 대 49.2, 50.1 대 49.9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투표는 63 대 37, 64 대 36, 65 대 35, 72 대 28, 71 대 29, 70.5 대 29.5 이렇게 나와요. 당일 투표에서는 1%, 2% 차이 나는데 A 후보가 B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는 30%, 40%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런 건 숫자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통계학에서. 그러면 변호인단들은 통계학 교수와 전산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공정호 박사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저한테도 자문을 구해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김용빈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를 왜 없앴냐 이 말이야.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헌재에 나와서 우리는 부정선거 없다. 그자가 정확하게 몰라. 이거 밝혀지면 당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사형감이라고. 22대에서 무려 53명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하고 만나서 중국 간첩들 이야기를 하고 공식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 주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는 것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간첩들 이야기,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 전산 조작한 이야기 이것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한국의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차인지 스파이들이 선거 전산 조작을 했다. 여론 조작을 했다. 그리고 6개월간 실업급여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